12월 10일 금요경마 15분의 보병 필살기 예상방송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지난주 1호 경마 성적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1호 경마에서는 임팩트 있는 적중에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A급 메인 추천 경주였고요. 서울경마, 부경 모두 적중을 했고, 특히 서울경마 메인 추천은 제가 쌍승식 61.5배, 자, 이 배당을 원틀 주력 적중에 성공해서 확실하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1호 경마 제가 후반부 경주에선 A급 메인 서울 부경 포함해서 추천 경주 3개 포함해서 5개 경주를 연속으로 적중했고요. 그야말로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적은 그야말로 꾸준합니다. 금요경마, 토요경마, 일요경마 모두 기복 없이 꾸준히 적중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 있는 성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역시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최선의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경마 준비된 추천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추천은 제2경주고요. 그리고 4경주, A급은 7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는 9경주를 자신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4뒤의 마필입니다. 4번 미스터 진, 5번 디멘션, 7번 글로벌 프린스, 8번 빅스타입니다. 저렇게 4뒤의 마필 먼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제가 이 중에서는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7번 글로벌 프린스 그리고 8번 빅스타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프린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입 경합이었는데 나름대로 종반까지 탄력을 유지했던 그런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8번 빅스타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이 마필이 추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선행 전개를 펼쳤고요. 종반까지 선전했던 마필. 그러니까는 8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많이 보강된 점이 눈에 띄고요. 그러니까 앞선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붙었던 그런 뒷심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은 자, 이거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8번 마필. 그리고 5번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6주 만에 나오는데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주행사 때 오른만 지켜본다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권이고, 관건 의발이 4번입니다. 자, 이 미스특진이 이번 경주의 변수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4번 마필이 인기 마필이 난데 직전에 내용만 복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걸음의 여력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종반의 탄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경주는 4파전으로 압축이 되긴 합니다만 먼저 3뒤의 마필, 그 중에서도 8번 빅스타를 저는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2위권에서는 7번 글로벌 프린스 그리고 5번 디멘션 상대 마필, 여기에 4번 미스특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인기순위 대비해봤을 때 이게 종반의 걸음이 조금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마필은 가장 후순위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스고요. 정말 혼전 경주고, 제가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복병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병마필 비중 있게 보고요. 충마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이 편성을 제가 혼전도를 높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1600의 검증된 전력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기 마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나마 이제 8번 환희뱅크 같은 경우가 직전에 1600 거리를 입상을 했습니다. 종반의 탄력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네, 당시에 환희뱅크의 기록이 1분 44초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기록을 감안해 본다면 압도적이진 않는다라는 판단이고, 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1600의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도 다수 편성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 제가 가장 주목할 복병 마필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이 하이 레벨이고요. 그러니까는 하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성적을 보면은 3등도 했고요. 5등.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계속 부진했던 성적이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을 최근의 경주를 복귀해보면 항상 종반의 걸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적 여부를 떠나서 복귀 내용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꾸준하게 종반의 여력이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번 경주의 상대 마필을 고려해봤을 때 또는 그 수준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는 하이 레벨에 따른 종반의 추입이 분명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가장 주목할 마필은 2번 하이 레벨이고, 제가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충마의 가능성도 저는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첫 번째 추천 경주. 주요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보병 마필 2번 하이레벨 저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2번 마필을 비중 있게 보면서 첫 번째 추천 경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강력한 믿음의 축에 2위권의 접전을 압축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 단지 이제 편성이 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를 꼽을 수는 있겠지만은 안 되는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편성은 약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는 마필이 많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압축 공략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6번입니다. 피스톨컵. 이 마필을 저는 강력한 믿음의 축 인정하고요. 그러니까는 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마필은 이전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변수가 있냐면은 사행의 악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행 자체가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경주를 봤을 때는 지난 10월달 데뷔전이었죠. 그리고 직전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사행의 그런 모습은 없어졌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전력이고 직전에 3등을 기록했던 그런 성적 또는 종반의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워낙 이번 경기의 상대 마필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면은 6번은 먼저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 인정하겠습니다. 6번 마필 믿으셔야 되고요. 6번 마필. 그리고 2위권의 우선순위는 10번입니다. 닥터 에이스라는 마필인데 점차적으로 많이 힘이 차고 있고요. 근데 이 마필도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이 데뷔할 당시만 지켜봤을 때는 약간의 늦발기미가 있었습니다. 이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마필 아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스타트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니까는 직전 같은 경우에는 4위권에 의치긴 했는데 양호원 주루의 1300 기록이 22초대. 환상 기록만 놓고 보면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고무적이었던 점은 직전에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섰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대항마는 발이 10번입니다. 닥터 에이스. 자, 이 마필 중에 9번 원더풀 프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에 거리 손실이 좀 있긴 했는데 다소의 외곽 전개였습니다. 그럼에도 탄력은 좋았던 모습이었고 저는 복병 마필을 발이 3번으로 꼽습니다. 자, 이 비레서브라는 마필인데 물론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자력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마필이 부진했을 때 그에 따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의 강점은 뭐냐면은 종반의 추임력입니다. 나름대로서는 순발력 스피드는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종반의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만 그려진다면 또는 그런 양상이 펼쳐진다면 앞선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라면 올라올 마필은 딱 한두입니다. 3번 비레서브. 이 마필을 가능권에 두면서 정리할 수 있는 제 3경주입니다. 저는 인기 마필 인정하고요. 특히 이제 강력한 믿음의 축입니다. 사행을 안 한다라면은 6번 마필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 6번 마필. 2위권에서는 10번 닥터 에이스 유력해 보이고요. 상대방은 9번 원더풀 프리치. 복병 마필은 3번 비레서브.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고요. 역시 이 경주도 제가 추천 경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인 요인은 발이 거리입니다. 16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충분히 압축 공략이 된다는 판단이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을 2뒤의 마필을 꼽을 수 있습니다. 2뒤의 마필. 먼저 발이 5번 앙코르고요. 그리고 6번 원더풀 포춘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마리는 인기 마필이고 한 대의 마필은 이제 비인기 마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5번 앙코르 같은 경우에는 대상 경주의 추천 경우도 있겠고요. 10월 달에 1300을 21초대 그리고 직전에 1200m 레이스를 14초대 입상을 기록했던 마필이 바로 앙코르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마필은 이거 100%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해 보입니다. 5번 마필.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 지난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1300을 뛰었는데, 물론 이제 기록은 좋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복귀를 해보면은, 거의 최적의 선입 전개였습니다. 다소의 외곽 전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개상에 크게 변수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종반에 130m를 버티지 못했던 그런 뒷심이었고, 그리고 직전에 1200m 레이스 2등을 했는데,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복귀를 해보면은, 종반의 걸음 매력 자체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상 경주 출전의 경험이라든가 또는 2세의 성장세의 맛비,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는 건 맞지만은 과연 앙코르라는 맛비 같은 경우는 이제 1600을 장담할 수 있을까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5번 맛비. 저는 이 경주에서는 5번과 대적할 수 있는 맛빌이 분명히 2대의 맛빌이 존재한다는 판단이고요. 그 맛빌들이 오히려 5번 맛빌을 이길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전력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경주를 제가 비중 있게 추천 경주 진행을 하고요. 5번을 일단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5번 맛빌. 그에 반해서 이제 보병 맛비로 말이 6번 원더풀 포춘인데 저는 분명하게 지난 8월 29일 경주를 기점으로 이 맛빌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확실하게 변화를 감지했고요. 직전에는 기대보다는 좀 성적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복귀를 해보면은 선위권의 이 맛빌이 정말 빨리 붙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꾸준하게 밀렸던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이제 종반의 탄력을 놓고 본다면은 그 순위를 유지했었고 오히려 중반의 걸음이 좀 더 나았던 맛빌이 바로 이 원더풀 포춘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직전 경기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초반에 순위만 유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분명히 중반에 경쟁이 됐었던 맛빌이 6번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직전에 1600을 뛰어본 경주까지 감안해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맛비는 6번입니다. 원더풀 포춘. 4경주는 저는 압축 공략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강도를 높여보는데 일단은 5번 앙코르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축이다 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6번 원더풀 포춘의 이변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공략할 수 있는 두 번째 추천 경주 자신있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저는 뭐 인기 맛빌 간의 접전을 먼저 인정합니다. 3대 맛빌입니다. 12번 판타스틱 볼트, 그리고 1번 신천 프리덤, 2번 오너 챔프. 저렇게 3대 맛빌이 먼저 우선순위고요. 판타스틱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힘이 차고 있고요. 직전에 5등급의 승급전이었는데 편한 선행전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입전기였지만은 끈끈하게 버텼던 걸음이었고 당시에 보여줬던 종반의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또는 이 맛빌의 스타트 능력, 당시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에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맛빌. 저는 가장 유력하게 오는 맛빌은 바로 12번입니다. 판타스틱 볼트를 가장 유력하게 보게요. 12번 맛빌. 일단 상대 맛빌은 1번 신천 프리덤인데 이거는 정말 많이 힘이 찼네요. 직전에 6등급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탄력감이었었고 이번에 최적의 전개 다실바 교수의 기승까지 고려본다면 분명히 주목할 맛빌 1번입니다. 대항마입니다.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한 상대만은 1번이고요. 그리고 2번 오너 챔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맛빌은 항상 종반의 걸음 매력 자체가 꾸준하게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분명히 방점을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직전에는 약간의 늦발김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늦발을 했었고 그에 따른 거리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올라왔던 맛빌이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최악의 늦발맛 아니라면 종반에 경쟁이 될 수 있는 맛빌은 2번 오너 챔프 유력하게 보고요. 자, 이의 맛빌 중에 저는 뭐 싹 다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11번입니다. 자, 이 퓨어 마린을 저는 복병마로 보고요. 그러니까는 이 퓨어 마린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패출혈 때문에 재검으로 맞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 10월 달이었죠. 이전에 퓨어 마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었던 맛빌이었냐면 순발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출발 능력이 좋았던 맛빌이었던 반면에 최고의 약점이 종반의 뒤심이었고요. 자, 그런데 10월 24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종반의 탄력이 상당히 많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물론 패출을 했다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GMC 때 걸음만 지켜본다면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맛빌 중에 12번, 1번, 2번을 세게 보는데 이외의 맛빌 중에서는 11번 맛빌이 그나마 최근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11번을 복병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경주는 인기 맛빌 간의 접전이고요. 12번 판타스틱 볼트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맛빌이고 2위권에서는 1번 신천 프리덤, 2번 오너 챔프 가능권이고요. 보병 맛빌은 11번 퓨어 마린.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맛 접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인기맛 접전으로 보긴 하는데 이게 편성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 확인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맛 접전 인정하긴 합니다만 좀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6경주. 자, 먼저 주목할 맛빌은 5번 20년지기입니다. 자, 이 맛빌은 2세 신의 맛빌이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직전에 첫 번째 우승이었고, 이번에 승급전을 하는 맛빌. 승급전 치고는 상대가 강하지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맛빌의 순발력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선행 찬스를 맞이했고, 직전 대비 승급전의 여건이기 때문에 감야이점이 주어졌고요. 53kg의 부담 중량을 감안해 본다면은 충분히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맛빌 바로 5번입니다. 20년치기 먼저 믿고요. 그리고 7번 서브댄싱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에 공백 기회에 출전했었고 또 한 번에 18주 만에 나오고 있는 맛빌인데 이거 거리에 있다는 이점이 너무 좋네요. 이미 공백 이전에 1400m 레이스를 두 번이나 26초대에 끊었던 맛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20년지기보다 좀 더 검증된 맛빌은 말이 7번입니다. 서브댄싱 저는 유력하게 보고요. 7번 맛빌. 그리고 상대만은 말이 2번 그레이트 톱인데 직전에 선두 경합이 조금은 아쉬웠고요. 순위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200m 레이스 마찬가지로 그레이트 톱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 여건 자체 또는 내측 게트 여건은 상당히 유리할 여건입니다. 이번 맛빌 관심 맛빌이고요. 자, 이의 맛빌 중에 보병 맛빌로 말이 11번입니다. 원도 모카신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력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가 잘 뛰어도 11번을 잘 뛴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상대가 좀 부진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7번, 2번 중에 또는 5번 맛빌까지 해서 만약에 무뎌진다라면은 올라올 수 있는 맛빌은 딱 한 대입니다. 11번 원도 모카신 이 맛빌에 따른 종반의 추임력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네, 저는 이 6경주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맛빌 5번, 7번, 2번을 세게 보는 경주인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7번도 공백 기회 출전이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백 기회 이제 직전에 한번 뛰었었고 5번도 승급전의 여건이 이 편성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장의 주로라든가 맛빌의 상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5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7번, 2번 유력하게 보고요. 상대 보병 맛빌은 11번 원도 모카신 이 맛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축마 선정, 주력 공략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기입니다. 외산맛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이거는 좀 제가 강한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노림수. 자, 먼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외산 맛빌보다는 국산 맛빌의 능력이 저는 분명히 앞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산 맛빌. 그중에서는 이제 국산 맛빌 좀 더 세게 보는 맛빌은 9번 하늘시나 가장 강하게 보는 국산 맛빌이고요. 여기 11번 로드 트윈도 1200거리라면 충분히 경쟁이 되는 맛빌. 자, 그런데 외산 맛빌 중에 딱 한 마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맛빌이 있습니다. 그 맛빌을 저는 노림수로 가지고 있고요. 보병 맛빌인데 12번입니다. 아처하트가 이번 경주에 가장 키를 주는 맛빌이 발이 12번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외산맛 4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국산맛 외산 맛빌 간의 경쟁인데 1200 거리와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12번을 제외한 외산 맛빌들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판단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처하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뷔전이 많은 신의 맛빌인데 앞선의 GM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분명히 주행이 많이 불량했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던 맛빌이 발이 12번입니다. 걸음의 완성도가 저는 남다르다라는 개인적인 판단했었고 그리고 이제 11월 15일이었죠. 두 번째 GM사 때 이때 모습을 지켜본다라면은 걸음은 정말 좋네요. 자, 물론 아직까지도 주행은 약간의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린 티가 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근데 이 맛빌의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크게 사행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경쟁이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 중심에 들 수 있는 맛빌 바로 12번 아처하트 이 맛빌을 저는 비중 있게 보면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크게 변수 없이 이제 5두의 맛빌 내에서는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5두의 맛빌. 바로 1번
캐러비언 베이, 2번 빅조스, 그리고 8번 플라잉 덕한, 여기에 9번 파워타임, 마지막으로 11번 블레이징맨. 자, 이 5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고, 하나같이 이제 인기 마필로 평가될 수 있는 전력들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주의 가장 핵심은 충마 선정입니다. 마지막 경주도 그렇지만은, 이 경주 역시 어떤 마필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이고요. 네, 저는 이 경주에서 가장 제가 높게 평가되는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캐러비언 베이입니다. 자, 이 마필이 현재 보병마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아마도 현장에서 한 인기순위 5위 정도가 예측되는 그런 전력인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캐러비언 베이에 따른 이 마필의 부진한 성적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담 중량이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420kg대 또는 최근에 430kg의 체중인데, 이 정도의 체중 가지고 57.5kg 너무 부담스럽고요. 반면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송병민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무려 4kg의 감량 입점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53.5kg의 부담 중량.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승수는 조금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53.5kg의 부중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캐러비언 베이. 그리고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2번 빅조스,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블레이징맨, 이 뒤의 마필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8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충마 선정이 관건이고요. 저는 1번 캐러비언 베이, 이 마필을 가장 주목하고요. 2위권에서는 11번 블레이징맨, 그리고 2번 빅조스 이렇게 보이고, 만약 상대 마필을 안고 한다면 이제 8번 플라잉 덕한, 9번 파워타임, 이의 마필들은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우선순위는 11번, 2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번 캐러비언 베이.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자, 오늘 준비된 부경경마 마지막 경주는 그야말로 4파전 압축되고요. 4파전. 근데 이 중에서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노림수의 축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 이번 경주에 가장 키를 쥐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7번입니다. 벌마의 에이스가 보병 마필이자 가장 주목할 그런 전료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경주는 능력 평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담력이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 벌마이스에 따른 부담 중량은 57.5kg입니다. 적지만은 않습니다. 57.5kg.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벌마이스가 57.5kg 집어졌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상대 마필의 부담 중량이 이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5번 그레이트 보이도 직전 대비 무려 5.5kg 늘어난 부담 중량. 이 마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번 소리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5kg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건에서 저는 7번 마필의 능력을 가장 세게 보고 있는데, 상대 마필의 부중을 감안해 본다면은 7번 마필의 부담 중량이 전혀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마지막 경주에 저에 따른 노림수는 7번을 저는 능력을 가장 세게 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상대 마필의 부중도 만만치 않게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7번 마필의 여건은 그다지 나빠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 대비 저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 바로 7번 벌마이스라는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마지막 경주 정말 임팩트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솔교마 마지막 경주에 딱 2방으로 공략을 들어왔는데, 이번 경주 역시 저는 확신 있게 들어갑니다. 정말 만화의 3방 정도 임팩트 있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경주를 자신 있게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 경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금요 방송 모두 마치고요. 오늘도 제가 노림수의 보병 마필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마필을 노리는 이유는 딱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먼저 의지를 아꼈던 마필 혹은 확실하게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준 마필,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편성에 따라서 저평가된 능력마를 보병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2가지 예를 들어 볼 때, 오늘 금요경마는 제가 보병 노림수를 강하게 가져갈 경주가 3-4개 경주는 충분히 확률 높게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많은 적중과 임팩트 있는 보병 마필의 노림수로 한 주의 시작을 성과 있는 예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